선교사 자녀 현황을 보시면 1,600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저희가 비율로 봤을 때 응답자 비율로 봤을 때 추산을 하면 2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 연령별 분포를 따졌을 때에 이건 좀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대부분의 MK들, 선교사 자녀들은 대학생 이상이 될 것입니다. 왜 유입 때는 선교사도 비율도 적은 데다가 연령대도 적기 때문에 또 저출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MK들은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상을 지금 보면 57.6%입니다. 앞으로 4년만 지나도 중고등학생이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격하게 선교사 자녀 연령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900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 선교지로 갈 때 전부 다 꼬맹이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10대 미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미취학이었고 중고등학생이 한 30%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대학교 이상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조사 항목이 저희가 WEA라든지 외국 국제 단체에서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귀국 선교사와 더불어 한국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다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저희가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선교 관련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는 1230명인데 작년에는 귀국 비율이 14.42%였어요. 코로나하고 좀 더 지난 시기였는데 2021년에는 2022년에는 많이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귀국 비율이 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유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 사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역지 환경에 부득이한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36.9%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비자나 여러 가지 선교지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응답을 받고 훈련 과정, 훈련 단체명, 훈련 위탁명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참가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16.72%, 다시 말해서 선교사 파송 훈련이 코로나 그 다음 해에는 11.54%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6.72%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됐죠. 여기에서 파송 훈련 과정이 있는 단체는 60개 단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는 외부에 위탁한다는 것이고 어떤 단체는 2개를 가지고 있는 훈련을 선교사 파송을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선교사 교육, 이것은 재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프리필드 선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각되는 것은 필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다시 재교육 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연장교육이나 재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에는 88.65%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이것은 한국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격려해야 될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 자체 프로그램이 33개 정도가 있었고 외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선교사들 재교육에 사용한 단체가 한 5군데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선교자 관심자 정기교육, 여기에서 선교 동원이 일어나고 새롭게 선교사로 유입되는 중요한 선교 교육입니다. 따라서 앞에 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가 어둡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숫자는 지금 줄어들고 좀 적지만 하지만 현재 관심자 교육이나 선교 교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한국 선교의 성숙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가자가 작년에 2,700명이었는데 올해는 4,70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실행단체도 많아졌습니다. 증감률은 75.47%입니다.
그래서 선교 잔치 자체 프로그램이 51개 정도가 됐고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 선교 단체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단기 선교 활동도 장기적으로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닌 이유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활동을 보시면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선교지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쉽게 거주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에 4주에서 6개월 미만 그리고 1주에서 3주의 단기 선교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좀 더 규모를 갖추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간다면 한국 선교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롭게 파송되는 선교사 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에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 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선교 동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노력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교사 파송 그리고 선교 교육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서 벗어나 점점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선교사 연령 분포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국 선교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사 고령화 문제는 선교 전반에 있어서 재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른 은퇴 선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대책 등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파악에서 나타났는데 선교사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교단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